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무너뜨렸는데요. 그 한마디가 다시 너랑 안 어울려로 들려왔습니다. 지혁은 33, 일 잘하고 냉정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호가 30살 카페 매니저 겸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성실하게 살아온 걸 알기에 내가 은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자기 비하를 오랫동안 방패처럼 들이댔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은호가 본부장 성재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습니다. 지혁이 처음부터 비혼주의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 말이 은호의 고백을 거절하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억지로 만든 선이었단 것도요. 그래서였죠. 은호가 소개팅 간다는 말을 흘렸을 때 지혁이 다 티 나는 질투와 불안에 휩싸였고 결국 너 잡아야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었습니다. 좋은 시작처럼 보였는데요. 그날 저녁에 도착한 메일 한 통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혁이 자문을 맡은 AP그룹 인수건에서 실사팀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자금력이 빠듯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이미 떠오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정보 유출 의혹까지 더 씌워지니 인수전 판도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의혹의 화살은 애매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호. 이상했는데요. 은호는 AP그룹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카페 운영하고 인테리어 도면 그리고 손님 이름 외우는 게 그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성재 이름이 같이 걸렸습니다. 본부장과 친분이 있는 디자이너가 사전 정보를 들었다라는 식의 루머였고 그 루머는 빨라서 잔인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연결고리가 어디서 나왔나 파고들어보니 누군가가 은호가 AP그룹 계열 카페의 리뉴얼 제안 미팅에 참석했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사실은 성재가 은호에게 내가 그린 도면과 분위기가 좋다. 우리 쪽 카페에도 한번 제안을 넣어봐라고 격려성으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정식 미팅도 아니고요. 은호는 억울했는데요.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는 대신 조용하게 사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때로는 더 큰 오해를 낳더라고요. 커뮤니티에는 역시 금수저 라인 아니면 못 올라간다는 말이 떠돌았고 은호가 성재를 이용한다는 독한 댓글이 붙었습니다. 성재는 당황했는데요. 내가 정리하겠다라며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성재가 사적인 감정으로 한 디자이너를 밀어준다는 프레임이 더 씌워졌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좋아했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칼처럼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지혁은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듯해서 자신을 탓했는데요. 애초에 내가 안 어울린다는 말도 이렇게 은호에게 화살이 돌아올 줄을 알았다면 입 밖에 내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뒤늦은 후회가 상황을 바꾸진 않았고 M&A 자금 조달 라인에서 한 곳이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탈의 이유는 간단했어요.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내부 정보 유출이라는 단어는 그냥 소문이라도 투자자에게는 진짜보다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고비가 왔습니다. 지혁이 은호에게 조용히 말했거든요. 당분간 우리 얘기 밖으로 내지 말자. 은호는 그 말 속에 담긴 두 겹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하나는 보호하려는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리 두기였어요. 은호는 의연하게 대답했는데요. 내가 결정하면 따르겠다. 대신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내 일은 내가 지킨다. 한편 은호는 오랫동안 품어온 상처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친부모에게 버려졌다고 믿고 자랐는데 성희가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던졌거든요. 성희는 진석의 재혼 아내이자 영라의 어머니로 야망과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은호에게만큼은 예외적으로 단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말은 은호 마음에 묘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혹시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고의 결과였을까? 혹시 누군가가 나를 찾았는데 길이 엇갈렸던 걸까? 은호의 남동생 강호는 이 와중에 자격지심을 더 키웠는데요. 누나는 다 가진 척한다라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나 강호의 말끝은 힘이 없었고 어머니 순이는 식당 살림을 하면서도 딸 걱정이 커졌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누나는 너 챙긴다라는 말이 늘 곁에 있었는데요. 강호는 그 말이 더 싫었습니다. 지역의 집안도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상철은 정년퇴직 후 조용히 지내왔는데요. 아들 얼굴에서 피곤이 늘어나는 걸 보고 답답했더라고요. 사내가 결심했으면 미루지 말아라며 등을 떠밀듯 말했는데 지혁은 지금은 말하면 안 되는 때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다정은 조용히 밥을 더 얹어주었고 할머니 옥내는 사돈 장수와 차를 마시며 우리 손자들 인생이 왜 이리 복잡하냐라고 혀를 찼습니다. 그 말에 장수는 복잡해야 풀맛이 있지라고 농담을 건넸는데요. 그 농담이 어쩐지 길을 알려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두 번째 고비는 자금이었습니다. 빠진 한 축을 메우려면 새 투자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 판에 뛸 사업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뜻밖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역의 동생 지환이었어요. 29의 지환은 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예전 연인에게 배신당한 기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조용히 진득하게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환은 우연히 영라에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AP그룹의 실제 현금 흐름과 비핵심 자산의 매각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지역에게 건넸습니다. 형, 이거 그냥 기사님 수다로 들은 게 아니라 회계팀 실무자의 푸념 같은 거였거든요. 숫자가 말이 안 맞더라고요. 이거면 가격 다시 깎을 명분이 생겨요. 그 말이 불씨가 됐습니다. 인수가격 조정은 곧 협상력의 문제였고 자금 공백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흔적이 잡혔습니다. 자료 유출 의혹의 출처가 의외로 가까운 곳일지도 모른다는 힌트였죠. 이 힌트는 영라에게서 나왔는데요. 영라는 차분하고 조신한 성격으로 늘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는데 자신이 다니는 연구실에 AP그룹 홍보팀 사람과 자주 만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이름을 듣는 순간 지역은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세 번째 고비가 여기서 터집니다. 의심의 화살이 성희 쪽으로 기우는 듯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성희는 이번 일의 직접적인 장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희는 성재와 영라를 지키기 위해 은밀하게 루머의 근원지를 추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녀가 찾아낸 이름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AP그룹 인수전에 뛰어든 다른 투자 컨소시엄의 중간 브로커였는데 그 브로커가 루머를 흘릴 때 사용한 단서가 너무도 개인적이었습니다. 은호의 출생 기록 일부가 변조의심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고비, 감정의 클라이맥스가 닥칩니다. 은호는 오래 묻어둔 상처가 상업거래의 미끼가 된 걸 알게 되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흔드는데 제일 쉬운 방법을 알았나 봐. 지역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해온 모든 계산을 집어던지고 싶었는데요. 계산보다 먼저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은호야, 나는 너를 무너뜨리게 둘 생각이 없어. 은호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얘기를 숨기자고 했는데요? 지역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너를 지킬 수 있는 게 아직 계산뿐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 그 계산이 너한테 또 하나의 벽이 됐네. 한편 성재는 자신이 만든 오해의 그림자와 맞서기로 합니다. 그는 아버지 진석에게 정면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아버지, 저는 은호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은호를 좋아하는 마음이 이를 그르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석은 호탕하게 웃으면서도 아들의 말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 먼저 잡아라. 돈은 그 다음에 붙는다. 진석의 그 말은 의외로 정확했는데요. 감정이 투명해지는 순간 오해가 설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성재는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본부장으로서 공정했습니다. 개인 감정은 회사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비, 반전의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은호의 출생과 관련된 오래된 기록에서 실수로 바뀐 주민번호 한 자리와 같은 병원에서 있었던 같은 날 유사 신고가 발견됐는데요. 성희가 언급한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말이 더 이상 막연한 위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실마리는 은호의 상처를 당장 치유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은호가 자신을 죄인처럼 여기며 살아오던 지난 시간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만들었죠.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겠다. 여섯 번째 고비는 지역과 은호의 관계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솔직해졌는데요.
솔직함은 달콤하기도 했지만 현실 앞에서는 때로 잔인했습니다. 인수전 막판에 가격이 재조정되면서 새로운 투자자가 조건을 걸어왔습니다. 언론 리스크가 사라지기 전까지 자문 총괄이 대외적으로 개인 사생활 관련 이슈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지역은 그 조건을 들고 밤새 고민했는데요.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에 결론을 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인수 마무리되는 동안 우리가 잠깐 멈추자. 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멈추자는 말이 끝내자는 말로 들리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건 아프네요. 지역은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나도 아프다. 근데 이건 우리가 더 크게 가기 위한 멈춤이라고 믿고 싶다. 그 말을 들은 뒤 은호는 일로 버텼습니다. 카페 손님 이름을 더 많이 외웠고 밤에는 도면을 붙들고 세밀한 수정에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그동안 사랑을 증명하려고만 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누군가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사랑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과 영란은 그 사이 아주 조용한 팀이 되었습니다. 결국 루머의 브로커가 인수전 가격 낮추기를 위해 허위 단서를 뿌렸다는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 증거는 지역에게 전달됐고 지역은 상대 컨소시엄을 정면으로 압박했습니다. 허위 정보로 시장 왜곡을 시도했다는 증거 테이블에 올립니다. 흐름이 바뀌었고 인수의 종착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고비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계약서엔 사생활 관련 이슈가 공개될 경우 계약 무효라는 조항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애매하면요. 우리가 명확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지역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배우가 있었고 그 이름 중 하나가 낯익은 성씨를 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안 어울린다가 아니라 같이 어울려가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번에는 무너뜨리는 대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어요.